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채용 설명회 사회를 맡은 인사평가팀 박태환 선임입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는 전국의 우수한 인재분들에게 지능정보원을 알리고 또 저희 원의 가족으로 모시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명회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소개 영상 시청, 채용 절차 안내, 채용 분야별 업무 소개, 그리고 주니어 직원이 촬영한 브이로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설명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답변해드리기 위해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중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 남기셔서 궁금하신 사항 빠짐없이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채용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NIA가 어떤 기관인지 설명하는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한국형 뉴딜. 그 핵심 축을 이루는 디지털 뉴딜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디지털 뉴딜,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이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 마스크 판매 정보 공개, 공공 데이터 개방, 개발 소스 등 유료 서비스 무료 개방, 정부가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며 민간 기업들이 개방된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마스크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마스크 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협력, 기적의 5일. 그 중심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지원한 NIA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은 줄을 서지 않고도 공적 마스크 판매처 2만 5천여 곳에 마스크 입고 시간, 재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앱은 2020년 3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4개월간 총 11억 8천만 건, 하루 평균 991만 건의 마스크 API 호출을 기록한 후 마스크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재, 바로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들입니다. 청년 인턴의 힘으로 방대한 공공 데이터의 조기 개방, 품질 점검 및 실측, 데이터 정밀도 강화를 해냈습니다.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경력 개발, 그리고 취업 지원까지 국가와 청년의 위대한 만남,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이 실현했습니다. 내가 개선한 이 데이터들이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이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뿌듯했어서 다른 청년분들도 꼭 공공 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턴십 경험이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댐 사업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든든한 힘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의 시내버스 33,340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서나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와이파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NIA는 전 세계 디지털 정부 전환을 선도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천여 곳에 디지털 배움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 NIA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포용 등 국가 디지털 대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NIA. 앞으로도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기관명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0년 말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이 기관명을 바꿨습니다. 줄임말로는 지능정보원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저희 지능정보원은 디지털 뉴딜 책임수행기관으로 연간 1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배움터 운영 등과 같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은 향후에도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축 등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순서는 이번 채용의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채용은 경영 일반과 ICT 정책 및 사업기획관리 두 개 분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번 채용의 절차와 채용 분야별 상세 내용을 현업 채용 담당자와 함께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전반적인 채용 절차에 대해 인사평가팀 권민정 선임이 PPT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권민정 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능정보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개요와 경영 목표 체계도,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채용 개요, 그리고 채용 프로세스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1987년 한국전산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2월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정규직 무기계약직 합쳐서 올해 정원은 714명 규모이고 올해 예산은 총 1조 5,518억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능정보원은 현재 대구본원, 제주글로벌센터, 서울사무소 3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본원은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주는 서귀포 혁신도시, 서울사무소는 서울 청계천로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의 대부분은 대구 혁신도시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원 내에는 순환근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희망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원에서는 전 세계 주요 권역 8개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디지털 정보협력센터 파견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사 후에 일정 지원 자격을 갖추시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하실 경우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 목표 체계도는 다음과 같은데요. 지능정보원의 미션은 ICT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입니다. 국가 디지털 대전환 선도기관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4대 목표로는 DNA 플러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D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N은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A는 지능화 기술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플러스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선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능정보원은 이런 경영 목표를 가지고 ICT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는 2022년 상반기 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채용 규모는 전체 28명이고 경영 일반, ICT 정책 및 사업 기획관리, 정보 보안, 그리고 보훈 장애인 제한 경쟁 총 4개 분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경영 일반 분야는 2명을 채용을 하고 경영기획실에 소속이 되어서 원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경영기획, 인사관리, 총무홍보, 회계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ICT 정책 및 사업 기획관리 분야는 전체 20명을 채용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6개 부서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원은 과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서 ICT 관련 국가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배치 부서에 따라서 ICT 관련 정책 수립이나 행정 공공 클라우드 전환,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 각 부서의 관련 사업을 수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메인 사업이나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정보보안 분야는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보안 운영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자격 소지자 제한 경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학위 취득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공고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훈 장애인 제한 경쟁은 ICT 정책 및 기획관리 5명이며 지원서에 기재된 희망부서를 참고하여 부서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분야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시설 분야는 안전관리팀에 소속이 되어서 대구 본원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기계설비 관리 관련 자격증, 경력 소지자에 한하여 제한 경쟁을 실시합니다. 또한 전문계약직은 지능데이터 분야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근무지는 서울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직대체계약직은 대구 근무와 제주 근무 그리고 상담직으로 크게 구분을 하여 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2022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신 10배수가 필기 전형을 응시하게 되시고 여기서 탑sit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신 분이 1차 면접 전형에 그리고 여기서 합격하신 3배수가 최종인 2차 면접 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부터 각 전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형은 서류 전형인데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나 가족사항 등 인적사항을 서류에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또 가산점이 들어가는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한국사, 외국어, 사회적 취약계층,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등 자세한 해당 내용은 저희 공고문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의 평가 기준은 지원 분야 전문성과 직무 기술서의 공통과제와 분야별 과제 적정성, 그리고 핵심 가치와 리더십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저희 와원에서는 서류 전형을 굉장히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위원들이 꼼꼼히 검토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의 정책 기조와 우리 원의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 후에 자신의 경험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필기 전형인데요. 저희 원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시험인 탑sit 비즈니스 영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객관식 30문항, 주관식 10문항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을 45분 제한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탑sit은 ICT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NCS가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문제는 홈페이지에 나오는 탑sit 에센스 내용을 숙지하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탑sit 시험 이외에는 30분간 인성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를 맞게 되시면 탑sit 성적과 관계없이 탈락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1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은 발표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 채용은 온라인으로 발표 자료를 작성하고 오프라인으로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2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발표 자료 작성 시에는 웹캠이 부착된 개인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될 예정으로 공지된 URL로 접속을 하셔서 안내사항에 따라 전형에 응시하게 되는데요. 공지된 시간에 지원 분야별 선택 주제를 동시에 공개하고 제한 시간 40분 내로 발표 자료 작성 및 제출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발표 자료는 서술형으로 한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원격 시험 감독 시스템을 통하여 응시 장소가 관리 감독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 등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행동이 발견되면 실격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대면 발표와 질의응답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별 소집 시간까지 안내된 장소에 도착을 하셔서 내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발표 면접을 진행을 하고 1인당 약 8분가량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1차 면접의 평가 기준으로는 작성한 발표 자료에 대해 평가를 하는 직무 수행 능력과 발표 태도 및 질의응답에 대해 평가를 하는 의사소통 능력 2가지가 있습니다. 발표 면접에 대해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발표 면접에서는 주어진 사회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ICT를 활용한 기획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ICT 기술이나 이슈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관문이 2차 면접인데요. 2차 면접 전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 유형인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평가위원 5명, 면접자 3명으로 구성이 돼서 30분 정도 직무 역량 및 인성 가치관에 대해서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고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 및 활용성, 인성 가치관, 조직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원의 간략한 소개와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